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자, 민족의 명절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의 정을 나누기가 굉장히 좀 힘든 시국인데요. 그래서 자이언트TV가 구정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보면 좋을 노후 대비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금융 전문가에서 국내 대표 노후 설계 전문가로 활약 중이신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을 모시고 100세 시대 노후 전략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지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강의 같은 걸 하게 되면 얼마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죠. 저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억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은 모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다시피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얼마 전에 1000살까지 산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 긴 인생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지. 근데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이제 3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팔린 사람은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되면 몇 억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그 일본의 그 100살까지 산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녀 리스크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그 노후의 빈곤, 노후 파산 우리도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가 좀 쇼킹하기 때문에 몇 년 됐는데요. 일본의 NHK, 우리말로 뭐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는데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잖아요.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 1980년대 제가 8년 동안 일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분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일은 없어요.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이 국민연금하고 우리식으로 퇴직연금하고 두 개를 합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로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요. 그 중에 200몇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그렇게 노후 파산이요. 203. 왜 그러냐?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요,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해결한대요. 10만 원이요? 예.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면 끝낸다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하나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113.5%입니다. 113.5%요? 예. 그러면 높네요. 예. 네네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재작년인가 보니까 104%? 웬만하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렇죠, 그것도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버블의 정점일 때. 예.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팔인데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 23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끔 다니는데요. 네. 얼마 전에 한 강의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대 수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노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네. 퇴직 연령은 네. 빨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제압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래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명터가 있나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래요. 50세도 안 돼서. 예,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 다니는 제 후배들 갖고 와가지고 40대 후반에 뭐 명퇴했다고 그러면서 어디 갈 데 없냐고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저 말이 맞는 거죠. 그 60살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직장인의 비율이 8%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결국에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시되는 워라밸 차원에서도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우선 생활비가 모자라니까도 그래야 됐지만은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긴 후반 인생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퇴직 후 12만 시간이요? 예, 네네. 퇴직하고 왜 12만 시간이야? 그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살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한 살 더해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30년이네요. 예, 왜 하필 82세냐면요. 평균 수명이 82세거든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뭐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안 가나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아요. 예, 최소한 11시간 남는데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0년. 이게 바로 12만 45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만 시간이 나온 예, 거네요. 그럼 12만 45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2092시간이거든요. 2092시간. 예. 네. 12만 450을 2091로 나누면 약 58년이 된다. 근무로 하는 걸로 따지면 58년간 일하는. 느낌상으로는 네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0년 만에도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예.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정말로 이런 긴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네, 네.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 실제로도 잘 안 돼 있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긴 인생을 우선간에 긴 인생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제일 문제가 돈 때문에. 그렇죠. 보면은요 여기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는데요. 50대요? 네네. 50대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총자산이 4억 8천이래요. 4억 9천. 가구당 4억 예. 9천이요. 예, 네네.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아? 이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을 빼고 나면은 차라리 지방이 나요. 하여튼 4억 9천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빚이 많잖아요. 가계 네네네. 부채가.
내일모레 퇴직인데 부채가 평균이 9,300만 원이래요. 9,300만 원이요. 네. 네네. 그럼 그걸 빼면요 3억 9,700. 네.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 네. 자기 집 돈이거든요.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요? 네. 근데 문제는 3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네. 빼면 얼마 남습니까? 그럼 한 5,900만 원? 5,900만 원 남잖아요. 네네.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5,900만 원 갖고 어떻게 주식 사서 튀겨볼까? 동학 개미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오늘 모든 얘기를 10년 후, 15년 후, 20년 노후 대비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니고 네네. 10년 후, 15년 후 그 집값이 일본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네네.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죠. 아까 일본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쵸. 이분들밖에 없거든요. 있는 건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43%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럼 그 절반이 넘는 분들은 못 받고 그것도 없이 그런 분들은 기초연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금액이 또 얼마를 받냐? 월 60만 원 미만이 80%,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6.6%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없어요. 일본에서 한 분 남아서 65만 원 받는 거보다도 적게 받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이 요즘 있잖아요. 근데 그 퇴직연금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적립금 221조 원 정도 되는 거를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3,200만 원. 그 통째로 한 번에 받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개인연금은 인분 맥밖에 없는 거고. 네네. 없어요. 있는 게 달랑 집안차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신문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신문기자 제가 분들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그냥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하고 저는 동학개미 이런 분들도 막 이런 초조감 때문에 지금 어떤 분은 그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번에 퇴직금으로 2억 원 받았는데요. 그 주식 사가지고 어떻게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 아직까지 주식 투자 해보지도 않은 분이 퇴직하고 나서 그 돈으로 주식 사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지금 그런 판이에요. 오직 하면요. 그 외국의 신문기자가 우리나라 와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이제 한 4년쯤 있다가 돌아가면서 저 점심을 사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브로크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출구관리요? 네. 네네.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지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저도 배워본 적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친구가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 친구인데 일본 신문의 기자인데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 몇 %. 제가 지금 종교 비하하려고 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보면요, 풍부해치할 줄도 알고 비천해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라.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버는 능력만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하는 능력이 그게 자립 능력이거든요.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이 천몇백만만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뭐 현역 시절부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이제 그 퇴직하신 분들의 사례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했다는 말인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제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네.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네네. 제가 벌써 이제 몇 년 됐는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105분의 퇴직해서 몇 년 살아본 사람들의 수기를 제가 읽었는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뭐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 105분 중에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한 분만 소개를 하면요. 네.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퇴직도 했지 연금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한 군데에서요. 면접 보러 오라고 오늘 연락이 왔더래요. 그리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더라고요. 이제 준비하고 면접 보러 갔더니 아주 면접관이 김색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는데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센터로 모셔다가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바둑 장기도 같이 두고 놀아주는 거예요.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무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무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요즘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대요. 유명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자, 정말 문제가 그러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외국의 상황은 좀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많아요. 거기도. 그럼 어떡하냐? 우리보다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많은데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벌써 이제 45년 좀 전 일인데요. 1975년인데 그때 제가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1975년에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5%. 15%? 네. 네네. 그러니까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보다도 훨씬 낮은 때였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2가지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네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요.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이에요? 아,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20대 후반에 그런 걸 본 게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쇼크 때문에 뭐 높이 올라가고 연봉 많이 받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본의 주간 동양경제라는 잡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더라고요. 2015년. 네. 그렇죠. 2015년죠. 네네. 2015년. 네. 예. 우리나라도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친구가 사장이 있는데 그 딸이 40대 중반에 대학 나온 애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방문 간호겠네요. 예.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쪽팔려 이게 생각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그렇죠.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으는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그러셨겠네요. 네,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요.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좀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 나라 특성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돈도 있고 퇴직됐으니까 먹고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니거든요. 특히 도시에 사는 분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대 오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술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환장할 일이 있겠네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NPO 활동입니다. NPO 활동이요? 민간 비영리 조직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예,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네. 퇴직하고도 그런 데 가서 거기에 뭐 노인들 도와주는 거, 애들 도와주는 거, 뭐 교육 200만 개. 가서 보람 있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는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로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미국의 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200만 개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는 나중에 뭘 해볼까? 그거를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네네. 첫 번째가 고용정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어요. 일의 정년이요. 예,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그러니까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 자금, 윤퇴 자금으로 2억이 생겼는데 예. 요즘 같은 주식장에서 주식을 하는 거 예. 조금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생 단계별로 3단계가 있어요. 현역 시절은 1단계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월급 받아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 가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과감하게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이 투자의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근데 2단계가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한 50대 후반, 60대 이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80 정도까지. 네. 그때는 뭐냐, 월급이 없잖아요. 모아둔 돈을 이렇게 꺼내서 생활비로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2단계가. 네. 그때는 대개 세계 평균이 얼마냐면 4% 정도씩 매년 꺼내 쓰고 남은 돈을 3% 정도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4% 정도를 쓰고 꺼내돈 그 모아둔 돈에 네, 모아둔 돈의 4% 쓰고. 정도를 1년에 4% 정도인가요? 꺼내 쓰고 그러면 3% 남은 돈을 한 3% 수익률 낼 정도로 목표로 3% 하고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는 거다. 운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혼합형 정도 혼합형 펀드 정도 운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직접 투자보다는 네, 그런 네, 펀드 운영이 훨씬 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단계에서는 꺼내 쓰는 돈을 덜 꺼내 써야 되니까,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놔야 되니까 뭔가 연금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럼 그 돈 안 꺼내 써도 되잖아요. 또 지방으로 이전해가지고 생활비를 한 50만 원 줄였다. 또 안 꺼내 쓰잖아요. 또 일해서 한 50만 원 벌었다. 허드렛 일이라도. 그렇게 해서 가능한 덜 뺏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거는 한 3% 정도 운영해야 되니까 막 과감하게 주가 오른다는 말도 사고 이러면 안 되는 안 거죠. 된다는 거죠.